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주 특집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었고 2021년 주식 냉정하게 살까 팔까 특집으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지난주 인사이트 투자 전략이 한 주 쉬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2주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00선에 안착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 국내 주식시장 3,000선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 심리적으로 더 많은 영향이 될 것 같거든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꿈에 그릴 수밖에 없었던 수준이에요. 실제로 손에 와닿지 않는 수준. 뭔가 가능성, 3,000선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막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지금 변하지 못해 있다면 사실상 이후에도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낮다면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3천 시장에서. 그렇다면 반대로 이미 달라져 있고 투자자 마음의 변화가 이미 달라져 있고 앞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면 올해 작년보다도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3천 시대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보면서 설명을 해 나갈 텐데요. 테슬라는 어제도 많이 오르고 오늘도 많이 오르네요. 테슬라 관련돼서도 특집으로 한번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자, 바로 코스피로 넘어와서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녹화는 금요일입니다. 녹화 금요일이고 여러분들한테 아마도 일요일 정도에 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소외됐다고 느끼시는, 물론 이제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작년에도 인사이트 투자 전략을 통해서 지속해서 얘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2주 전 투자 전략에서 혹시 추천주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현대차 추천을 드렸었죠. 오늘 시장,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 지수를 견인한 거는 바로 현대차였어요. 자, 보시면은 물론 삼성전자도 상당히 올랐죠. 삼성전자도 이 지수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 최근에 지수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의 몫도 상당히 컸죠. 특히 오늘도 7%나 올랐고, 현대차가 보시면은 7% 넘는 오늘 급등세를 19%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25%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 본 것 같은데, 자,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시가총액 종목들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많았어요.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입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수가 100포인트 넘는 초급등세를 보이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이다? 코스피는 120포인트가 올라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주식하기 싫어져요. 이래버리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잘못이 누구 때문인가? 냉정하게 그 잘못은 개인 투자자 본인 자신들 때문이에요.
우량주가 급등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시장은 계속해서 힌트를 주어왔어요. 우량주가 간다는 힌트를 계속해서 주었었고, 작년 10월 초부터 제 인사이트 투자 전략을 보시면은 시장의 패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포트폴리오 변화하셔야 된다고. 우량주로 넘어오고, 그동안 코스닥, 바이오, 그러니까 성장성의 높은 점수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옮겨졌다면 지금은 우량주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또 그 성장 중점에, 코스닥 중점에 강세장이 중간중간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세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이 왜 올라야 되는지부터 접근해서 들어가야지 돼요. 과거 글로벌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는 시기들, 수급적인 요인이 최우선입니다. 뭐 경기가 너무 좋아, 펀더멘탈적으로, 그러면은 주식시장의 어떤 기본 논리 차원에서 그런 펀더멘탈적 뒷받침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자, 유동성 장세가 출발점입니다. 시장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유동성입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단순하게 튀어오르지는 않아요. 자, 금리 인하. 여러분들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유동성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거는 투자 책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쉬워지니까 유동성 장세의 시작의 기반이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 실제로 금리만 낮춰서 시장 유동성 모멘텀이 발생하기는 어려워요. 자, 진짜로 시장이 크게 가려면 그것보다는 오일머니 같은 그런 한 머니가 글로벌 자금 시장의 젖줄이 돼야 돼요. 이번에 3,000선을 만든 건 코로나19 머니예요. 글로벌 코로나19 머니가 전 세계 어마어마한, 특히 미국 중심에서 소비 자금을 쏟아내게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기반이 되면, 며칠 전에 LG전자도 특집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게 기반이 되면은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건 코로나19 머니가 직접적인 영향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는 수출 중심의 국가예요. 수출 중심의 국가고 내수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 머니들의 영향이 매우 강해요. 주식시장이며 부동산 시장이며 마찬가지죠. 부동산이 어느 정도 장점을 찍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가 커지면 한머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오기 마련이고, 지난 투자 전략에서 지난달 초인가요? 투자 전략에서 지금 강남 쪽에서는 부동산 매수 쪽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큰 자금들이 PB 통해서 들어온다, 랩을 통해서 들어온다. 현재 기관 쪽 금융투자에서 잡히는 많은 대규모 금액들이 개인 큰손들 자금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올해 3,000선을 즐기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머니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19 머니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 코로나19 머니가 어떤 쪽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지, 그러면 우리는 그와 관련돼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과거 오일머니는 철저하게 산업 중심의 업종 종목들을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줬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 그러니까 애당초 80년대에 있었던 오일머니 말고, 근래 들어서 있었던 오일머니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산업적인 면에서 철강, 건설, 플랜트, 이를테면 뭐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을 볼 수가 있겠죠. 월봉을 찾아보면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죠.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한 주가의 폭등세가 나타납니다. 2008년도에 유가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한 차례 다시 폭등하는 폭발적인 상승세가 또 나타나죠. 유가의 2008년도에 유가가 최정점을 찍었었고, 그 전에도 한번 흐름이 있었던 것이 약 1년 넘게 랠리가 펼쳐지면서 13만원짜리 주가가 50만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버블을 갖고 올라간 이후에 역시 뭐 꺼지긴 꺼지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코로나19 머니에 의한 주식시장 부양이 어떤 산업엔 또 상당한 주가 버블을 만들면서 폭등 흐름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지수 역시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끌어올려 줄 거라는 거죠. 다만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장성들이 당장 현실적으로 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코로나19 머니, 그 한 머니의 흐름이 언젠가는 버블은 꺼지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될 거고, 당장은 그 버블을 걱정하기보다도 그 머니들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중동 국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오일머니, 국제 유가하고도 상관이 있고, 유가 소비하고도 상관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19 머니, 코로나19 머니는 두 가지 경로로 유입이 됩니다. 일단 국가에서 소비자한테 세금 혜택을 준던지 아니면 직접 돈을 꽂아주던지, 그 경로의 머니가 있고, 다른 경로는 제약회사, 백신회사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머니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바로 소비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소비자한테 흘러들어가는 자금들, 가계를 어떻게 보면 착각이죠.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
흔적이 많이 나오죠. 더 이상 저금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금리를 유지하기 어렵지만 또 돈은 풀고 있고, 그렇다면 화폐 균형에 있어서 미국에서 돈을 풀려대면 다른 국가들도 풀 수밖에 없겠죠. 환율 문제입니다. 이거는 환율 문제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돈을 그렇게 푸는데 한국에서 돈을 풀지 않는다면,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면 달러와 가치, 원화 대비한 달러와 가치 하락 때문에 수출기업들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환율 하락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서 방어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나라에서 돈을 풀어야 될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 일본, 경제 대국들, 유럽 존 국가들까지도. 오일머니하고 성격이 확실히 다른다는 거죠. 이거는 철강, 건설, 조선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최근에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테슬라, 애플, 한국도 LG전자, 그러면 그와 연관되는 삼성전자, 뭐 결론적으로는 산업들은 연관고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띄고 하나씩 가지고 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누가 중심이고 누가 대장이냐를 따져본다면 굴뚝산업 쪽보다는 소비와 관련되어져 있는 업종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매 판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마트라든지 이런 신세계 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쪽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업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동차, 전가, 가전업체, 가전이라든지 여기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폭넓게 뭐 그와 관련된 부품들 계속 그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작년에 올랐던 언택트, 뭐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다시 볼 필요가 있죠. 전체 소비 패턴에서의 중점적인 이게 우리가 주가가 버블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건 차후의 문제예요. 언택트 관련주가 버블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실제로 과거 오일머니가 들어올 땐 그러면 과열이 안 된 종목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열의 끝을 아무도 몰랐었다는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과열이 있을 수도 있고 버블이 있는 종목도 있지만 그런 우량주들이 더 가겠다는 거고. 자, 오늘 현대차가 오른 이유는, 오늘 현대차가 20% 가깝게 오릅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애플하고의 협약 가능성 때문에 오른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점도 코로나19 머니하고의 연계성을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강하다는 거고, 테슬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전기차만 보고 주가 가격에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산업, 소비의 어떤 변화, 내연기관에만 집착해 있던 소비들,
디젤차, 휘발유차에 집착되어 있던 소비는 2차 전지가 중심이 되는 전기차로 갈 거라는 것에 대한 강한 기대감. 그러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과거 자동차에 적용되던 PER이 의미가 있나요? 그건 깨질 거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실적에서,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 실적 예상되는 부분에서 PER 10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판단되는 PER 수준이었지만, 전기차 산업,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전기차 이것을 떠올린다면 이거에 두세 배 가까운 적정 주가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LG전자에서도 그런 부분이 동력이 됐었고, 자, 그렇다면 산업의 변화가 거기에만 있을까요? 작년에 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올랐는지, 카카오가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계속해서 그 비싼 주가에도 왜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자의 열린 마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단순히 버블이다, 너무 비싸다, 이건 미쳤다, 주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자, 작년 실적 기준으로 80배 가까운 PER이고요. 올해 실적을 반영하더라도 60배에 가까워지는 PER입니다. 우리 조영욱 센터장께서 2021년 주식 살까 팔까에서 강력하게 올해 1분기 추천주로 들고 나온 게 바로 카카오 네이버예요. 그런 그림을 봐야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 비싼 주가가 더 올라가겠느냐? 더 올라간다고요. 왜? 산업의 변화, 시대가 변화, 시대 변화의 중심에 그들 종목이 있으니까, 그들 산업이 있으니까. 카카오는 은행을 가졌어요. 당장 은행에 있어서 큰 수익 마진이, 영업이익이 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않을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겠죠. 그러면 다른 은행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은행들도 움직일 겁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비대면 대출에 뛰어들 거고, 비대면 대출이 많아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대출건 자체가 많아질 수 있어요. 구태여 대출을 안 받아도 될 수 있지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체적인 은행 업무에 대해서 접근성이 편해진다. 과거 보게 되면은 우리금융을 볼게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과거 주가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이 당시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유가 접근성에 대한 편의, 소비자 접근성에 대한 편의, 지점수, 매장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바로 진짜 집 앞에 나가면 우리은행이 다 있었고, 또 그게 커버가 안 되는 데는 자동화기기, CD기를 다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죠.
자, 이런 패러다임 변화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모든 국내의 은행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편리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출이며 은행 모든 업무가 가능해지게 된다면 이만한 접근성이 어디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주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도 좀 열어둬야지 될 것 같습니다. 뭐 탑이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은행주가요. 자, 어쨌거나 당장 지금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는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산업들이 될지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투자자들은 마음을 열고 계속 고정관념이 박혀져 있는 머리로만은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의 PER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죠. PBR에 대해서, PER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머니는 그것을 납득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올해 지수가 올라가겠죠. 물론 중간에 큰 조정도 있을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갈 겁니다. 중간에 큰 조정에 대한 위험은 미국에서 소비가 살아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올 때가 그때일 것으로 짐작이 되고, 일단 1분기 중에는 좀 위축된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3, 4월 지나가면서 분명히 기대 심리가 커질 겁니다. 소비 기대 심리가, 소비자 지수가 높아질 거고, 소비 심리가 상당히 살아나게 되면서 실제로도 물가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고, 중앙은행에서는 FRB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게 되면 계속해서 뉴스들은 거기에 대한 우려들을 내놓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도 역시 우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한번 조정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닝 모멘텀과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코로나19로 인한 머니들이 국내 주식시장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3150선을 넘었습니다. 3000선에 대한 안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추세를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른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에 있는 이러한 핫머니가 쉽게 시장을 무너뜨리지도 못할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시세를 만들었던 자금들이 어떤 악재를 만나서 일순간에 빠진다면 3000선도 한 번은 다시 이탈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시장이 끝났다는 신호겠느냐? 3000선 이탈이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3000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좋은 기회가 나타난다면 실제로 집이 세 채가 있다면 한 채를 팔아서 주식에 들어가도 될 겁니다. 종목에 있어서도 역시 버블이 많이 끼었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모멘텀이 강하다면 투자를 해야지 맞겠죠. 시장은 오히려 잘 벌어들일 수 있을, 주가가 비싸도 잘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의 기대를 끌어오기 마련이거든요. 자, 오늘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올해 시장에 대한, 그리고 현재 시장 이런 움직임들, 왜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 급등을 하는지. 물론 이제 우량주들의 급등, 삼성전자, 현대차의 영향이 강했고, 그 중심에는 과거
글로벌 증시를 움직인 글로벌 자산 시장을 움직인 오일머니와 비유될 수 있는 코로나19 머니라는 제가 만든 신조어죠. 코로나19 머니라는 걸 전 세상 통틀어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랠리는 코로나19 머니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머니로 인한 시장의 부양, 이것의 지속성, 우리 시청해 주시는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정보에 대한 기회를 만난 거겠죠. 다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상상하거나 다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것만 시청을 합니다. 돈 300만 원으로 뭐 몇억 벌었네. 돈 몇천만 원으로 뭐 몇십억 벌었네. 몇백억 벌었네. 이런 것만 좋아서 시청을 하는 투자자들은 계속 개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로또 1등 당첨자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투자자들은. 그러면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터진 투자자들은 대부분 없어요. 그렇게 터지기 위해서는 무리수 아주 위험한 선택을 연속적으로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어찌 됐던 그런 수익이 나왔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자극적인 부분들만 시청을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투자자보다 끝까지 제 투자 전략을 읽고 따라오신 투자자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투자 전략들 쫙 돌려서 보세요. 시장 변곡점마다 제가 어떤 얘기들을 드렸었는지, 특히 코로나 사태가 극대화됐을 때 시장 최저점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왜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 전략을 꼬박꼬박 챙겨서 보셔야지 되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